네, 안녕하세요. 부기우기 태인 우박사TV의 우재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얼굴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히 저희 동지이자 사업 파트너이신 김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DH 강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두 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 김진영입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태인 법률부동산중개의 대표이사 우재합니다. 대표님, 예. 사실 오늘 예정됐던 주제는 따로 있었죠? 네, 따로 있었죠. DH 방배 비블록 커뮤니티 소개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소개는 뭐 이미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말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네, 풍요 속의 빈곤이죠. 방배동 아파트에 당첨된 분이면 로또 맞으신 분인데 빈곤이라고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시겠는데요? 예, 뭐 원인부터 따지자면 우리나라 청약제도 문제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오늘은 좀 오버고요. 왜 이런 아이러니한 주제가 발생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우선 당첨자들의 속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려면 DH방배 당첨자들은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어떻게 당첨되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요. DH 방배 규모는 어느 정도죠? 네, 총 3064세대고요. 그 중에 1244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흔히 로또라고 불리는 그 물량이죠. 이 로또에 당첨되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나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흔히 특공이라고 부르는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특공부터 볼까요? 종류가 꽤 많죠? 네, 5가지입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5가지 전부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예외 없이요? 예, 예외 없습니다. 그럼 일반 공급 쪽은요? 일반 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가점제가 40%, 70%, 80% 물량에 해당되고요. 복잡한 계산 빼고 DH 방배는 실제로 몇 세대씩 배정됐나요? 네, 복잡한 얘기 빼고 간단하게 갈게요. 네. 일반 공급 650세대 중에 가점제가 435세대, 추첨제가 215세대입니다. 그럼 유주택자도 기회가 있는 건 추첨제 215세대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추첨제 215세대 중에서도 무주택자 우선 물량이 16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는 세대는 49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유진 씨가 당첨된 게 이 49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안유진 씨도. 그래서 전체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 분양 1244세대에서 49세대를 빼면 나머지 1195세대인데 이 세대의 당첨자는 전원 무주택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H 방배 일반 분양 당첨자는 사실상 무주택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분양가는 어느 정도죠? 네, 가장 작은 평이 25평형인데요. 그것도 최저층 1층 기준으로 하면 15억 1,440만 원입니다. 일단 15억이 넘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옵션 금액이 최소 3천만 원 넘는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 취득세 3.3%를 더하면 4,997만 원. 취득세만 한 5천만 원 됩니다. 분양가 15억, 옵션 3천, 취득세 5천. 합치면요? 예, 약 16억 원. 이게 25평, 그것도 1층 한 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총액입니다. 1층이 16억이면 기준층은요? 네, 기준층은 10층에서 19층 사이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기준층의 분양가는 대략 16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옵션 3천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가 요 정도 세겠죠. 5,600만 원을 더하면 총 17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국민평형 8살 타입은요? 세대수가 제일 많은 게 84A 타입입니다. 이 84A 타입의 기준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분양가가 22억 1130만 원, 옵션은 대략 한 5천만 원, 취득세가 약 700,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 합하면 23억 3,427만 원, 대략 한 2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숫자가 이 정도 되면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럼 이 돈을 한 번에 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계약금 20%와 중도금이 10%씩 6번. 그래서 근데 중도금의 1회부터 5회차까지는 대출로 거의 다 처리를 하셨고요. 마지막 6번째는 잔압을 하셨죠. 그래서 총 이분들이 납부를 하신 금액은 분양가의 30% 정도를 납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25평 최저층 기준으로만 해도 4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9평의 기준층은 한 6억 6천만 원이 넘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상한데요. 근데 어떤 점이 이상하시죠? 중도금 50% 대출 받았다 치더라도 현금은 4억 5천, 6억 6천 이미 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전부 무주택자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 현금이 있는데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방배동 아파트에 당첨될 걸 미리 알았다. 그래서 무주택을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되기는 해요. 무슨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는 방배동에 당첨될 거니까 무주택으로 꼭 이끌래 이런 게 한 게 아니다. 그럼 설명이 좀 잘 안 되죠. 네, 뭐 각자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무슨 이야기죠? 네, 9월 초가 되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잔금 20%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5평형도 3억이 넘는 현금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9평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끌고 오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고비겠네요. 쉽지 않죠. 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막는다. 이분들이 분양을 받으실 때 실거래 신고를 하실 때도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의 대부분이 나 이제 전세를 놓겠다 이렇게 적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석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으려면 중도금 대출 전액을 상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뺄셈이 좀 이상해집니다. 계산을 한번 보여주시죠. 25평 기준으로요. 네, 25평 기준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총 필요한 금액이 17억 6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전세금 12억을 뺍니다. 그럼 5억 6천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투입한 돈은 5억 원이에요. 그럼 6천만 원이 모자르게 됩니다. 전세를 놓아도 모자란다고요? 25평은 그나마 적습니다. 9평 기준층으로 보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총 필요한 금액이 아까 23억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전세금이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세금 15억을 빼면은, 8억 3천만 원 정도가 남는데, 여태까지 6억 6천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7천만 원 정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 그냥 현금으로 잔금을 내는 건요?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신다고 해도 남아있는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해야 되죠. 그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이라 거의 대부분이 실행이 됐어요. 근데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개인별 소득을 따지는 DSR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9평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이 얼마나 되나요? 예, 분양가가 22억이 넘었기 때문에 50%가 대출 받았다 그러면 일단 11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잔금 대출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DSR을 계산을 하면 연소득이 약 1억 7천만 원은 되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소득 1억 7천만 원. 네, 그것도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방배동 아파트 당첨됐다고 다들 부러워하죠.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정말 좋아들 하시죠. 실제로 9평 기준으로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3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근데 분양가 22억하고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정작 당사자는 좀 9월에 잔금을 어떻게 막을지 계산기를 좀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자산은 있는데 유동성이 없는 상태네요. 정확합니다. 장부상으로는 부자예요. 집값만 해도 지금 시세가 39억이 넘어가니까. 근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물이 1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거의 다 무주택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을지에 대해서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얼만큼 지금 현금이 고갈이 됐는지도 대충 보인단 말이죠.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도 그 때문이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 현 상황에 깊이 공감되고 한숨 쉬는 수분양자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예. 그럼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혹시 이런 잔금 지옥 탈출 솔루션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솔루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다고요? 오, 다행이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보시는 분들도 저희들도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고 해법은 다음 영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 상황은 지금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은 반드시 예약제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말고 여기 보이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